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커플은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지기 쉽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연인 사이에서 불꽃 튀는 사랑 말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배려심, 존중, 신뢰, 그런 뻔한 거 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퍼듀 대학의 연구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퍼듀 대학의 연구진은 연애 중인 남녀 62명을 모집해 애인과 사이가 어떤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가 끝나면 낯선 이성과 채팅을 하게 했는데요. 그 이성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죠. 새로운 것을 즐긴다. 남들보다 개성 있는 편이다. 모험을 좋아한다. 채팅이 끝난 후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그 이성이 데이트 상대로 어떤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대화를 나눈 이성과 데이트할 마음이 있다고 답한 참가자들이 있었답니다. 애인이 뻔히 있는데도 말이죠. 너랑 만나면 늘 똑같아. 매번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뻔하고 지루해. 연구진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자기 애인에게 공통적인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연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자기 확장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여행 가기, 새로운 사람과 만나기처럼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새로움을 느끼는 거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확장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커플에게는 이걸 충족하는데 연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연인은 누구보다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내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새롭게 없고 데이트가 식상하고 뻔하게만 느껴진다면 자기 확장을 이뤄줄 새로운 대상을 자연스럽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매력적인 다른 이성에게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건 애인을 향한 애정이나 신뢰가 두터워도 어쩔 수 없답니다. 자기 확장 욕구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안정적인 연인 사이에 금이 가게 할 만큼요. 우리 커플도 왠지 그럴 것 같나요?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답니다. 데이트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권태기에 빠진 연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연애의 적 권태기. 행복하고 오래가는 연애를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권태기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다른 방해 요소는 확실히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해결하든 말든 결론은 알게 되는데 권태기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서로 답답하기만 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권태기를 극복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즐거운데 흥분되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가 아서 에런 교수는 커플들이 함께하는 활동과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궁금했어요. 특히 오래 만난 커플이나 부부가 무엇을 같이 하면 권태기를 겪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죠. 에런 교수는 광고를 통해서 평균 1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53쌍의 부부를 모집한 후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에게는 앞으로 10주 동안 일주일에 1시간 반씩 즐거운 활동을 함께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함께 만나기, 영화 보기, 외식하기 같은 활동이었죠. B그룹에게는 같은 시간 동안 흥분되는 활동을 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스키, 하이킹, 여행, 춤추기, 공연이나 연극 보러 가기 같은 활동이었죠. 좀 더 활동적이고 가슴이 뛰고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활동이었어요. 그렇게 10주가 흐르고 에런 교수는 각 그룹의 관계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A그룹과 B그룹 모두 같이 정기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관계 만족도 증가율이 즐거운 활동을 한 A그룹은 7% 증가했고 흥분되는 활동을 한 B그룹은 13%가 증가한 거예요. 즉 B그룹의 관계 만족도 증가 폭이 A그룹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았던 거죠. 분명히 두 그룹 모두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요?
아서 에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심리학 이론 중에 자기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내가 넓어지는 느낌을 원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권태기가 오는 원인도 이런 본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새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방의 장점과 취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나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연애가 지속되면서 상대방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걸 찾을 수 없고 상대방을 통해 내가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 활동을 하는 게 권태기를 극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 확장도 경험하고 새로운 상대방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할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권태기 같은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연애에서 더 이상 새로운 걸 찾을 수 없어서 지루해진 거니까요. 이럴 때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을 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매번 영화나 보지 말고 같이 멀리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고 레포츠나 연극이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현재 당신이나 상대방이 연애에서 권태를 느끼는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걸 함께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당신의 연애에서 신선한 바람이 다시 불 거예요. 혹시 권태기를 느낀 연인이 함께 여행이라도 갈까라고 물어봤다면 그냥 지나쳐서 듣지 마세요. 당신과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연애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따금 연애의 변화를 주면서 자기 확장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싸우는 것보다 깔보는 게 더 나쁘다. 관계심리 전문가 가트만 박사는 부부가 대화를 하는 것만 보고도 94%의 확률로 이혼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사는 대화 중에 표현되는 감정을 20가지로 나눴는데요. 그중 깔보는 행동이 부부관계를 가장 나쁘게 만든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참네, 네가 뭘 알아? 대화를 하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가트먼 박사의 예언대로 15년 내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없이는 힘들어요. 지금까지 이런 커플은 아무리 사랑해도 헤어지기 쉽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커플일지라도 항상 뻔하고 식상한 연애를 지속하면 자기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게 헤어질 수 있다고 해요. 자기 확장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과 때로는 낯선 곳으로 여행 가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처럼 몰랐던 것을 배우고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전해보세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